이 교시는 세무회계 엔딩으로 270페이지를 보시면 적격 합병에 대한 과세 이연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정리한 내용은 비적격 합병일 때 그 합병의 주인공 당사자인 3명의 과세 체계 과세 문제를 본 것이고, 이 주제는 적격 합병일 때 그 세 당사자의 과세 체계를 보는 것이다. 근데 적격 합병이 되려면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무회계 측면에서는 동그라미 이번에 지분의 연속성만 좀 보시면 돼요. 거기에만 좀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세법 확대 좀 정리하시면 좋으실 거다. 그래서 적격 합병인 경우에는 그 피합병 법인, 소멸하는 그 법인의 자산, 부채, 유법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냥 그대로 모두 승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의 연속성 효과를 보시면 그 받은 대가 대부분이 주식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모두 합병 법인으로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죠. 뭐 대가가 다 주식이었다면은 그 주식을 받은 거잖아요,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그럼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법인의 주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넘어간 것이고, 혹시 4번 표 잠깐만 보시면 고용승계도 보시면 이거 최근에 생겼어요. 피합병 법인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 중 합병 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도 8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그 피합병 법인의 근로자들도 모두 합병 법인으로 그냥 해고시키지 말고 넘어가야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을 보시면 직감적으로 적격 합병은 사업을 판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넘어간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세무회계 측면에서는 지분의 연속성 중에 동그라미 1번 요건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에 체크를 하시면 그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법인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 중, 그래서 합병 대가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합병 대가 앞에서 배운 대로 네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가지. 이때 교부금 플러스 주식 플러스 교부 주식 합병 포합 교부 주식, 그 다음에 법인세까지 포함해서 그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가액이, 즉 그냥 주식의 가액이, 그리고 시가라고 좀 동그라미 치시고 시가에도 그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합병으로 보겠다. 그래서 다른 요건들은 대부분 그냥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세무회계 측면에서는 이게 80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논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보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부분만 일단 체크하시고 한 장 넘어가서, 지금 적격 합병일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의 법인세는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유기 체크하시면 되겠죠.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손익은 0이 될 수 있는 거죠. 0. 그래서 과세 이연제도요. 언젠가 그 자산을 처분하면 어차피 그만큼 양도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적격 합병 시점에는 과세하지 말자. 그리고 포합주식 잠깐 건너뛰고 한 단 넘어가 보시면 06번에 274페이지 06번에 합병 법인의 합병 매수 차손익과 자산조정 개정이라고 나왔는데, 합병 매수 차손익도 모두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 매수 차익이 0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순자산의 취득가액 보시면 시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장부가액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유보도 같이 승계하는 것이고, 대신에 그 자산을 시가로 계상하기 때문에 시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자산 조정 개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 조정 개정이란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 빼기 양도받은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이거를 일단 다운시켜야 돼요. 이거를 시가로 계상시켜버리면 합병법인은 그만큼 과세되지도 않았는데 감가상각비를 그만큼 크게 먹을 수가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선 자산을 다운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치 임의평가증의 세무조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옆에 자산의 임의평가증을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자산조정 개정은 비적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과 합병법인의 매수차익의 합과 동일하다라고 적혀있네요.
자산 조정 계정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정이 있는데 둘 다 계산 구조는 똑같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고 표 마지막 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 자산 조정 계정이 언제 추인되냐 정도만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추인돼요. 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를 통해서 추인된다. 어쨌든 유보조정은 언젠가 추인된다요. 그래서 적격 합병일 때는 요 합병법인의 세무조정 논제가 가장 좀 까다롭죠. 자산조정 계정 다운시키면서 플러그인 세무조정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숙달을 하셔야 돼요. 그 세무조정을 좀 숙달하셔야 풀 수 있어요. 276페이지에 07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 보시면 대가에서 종전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뺀 게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이고, 이것도 동시에 과세 이연제도 있기 때문에 합병의 대가를 주식만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 합병인 경우만 볼게요. 오른쪽 표에 주식의 평가가액을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봐서 의제배당도 0이 돼요. 근데 주식과 교부금을 받은 경우에 주식의 평가가액은 시가와 종전의 장부가액 둘 중 작은 금액으로 봐서 교부금만 과세하는 결과가 나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가액만 과세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합병 매수 차이 5년간, 이거는 세무회계에서는 가감히 생략할게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10번의 합병 차익의 자본식 적립 의제배당이 개정됐어요. 이게 올해. 근데 이때 개정되기 전에 책을 쓰셔가지고 이 규정이 다 종전 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감히 삭제하시고, 개정 내용이 아니라 지금 종전 규정 내용에서 개정 내용을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거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종전 규정이니까 오히려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습서로 오셔가지고 항상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한다. 합병이 12절이었나? 네, 12장. 12장에서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2번. 페이지는 517페이지요. 517페이지. (517페이지) 보시면 합병과 의제배당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말복은 단기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중복을 2019년 1월 2일에 흡수합병하였다라고 출발하고 있네요. 다음 합병 관련 자료에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물음을 먼저 봐야겠죠. 물음 1을 봤더니 합병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적격 합병인 경우예요. 또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적격 합병인 경우죠. 각각 구분해서 합병법인 말복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래요. 물음 2를 먼저 읽어보시면, 합병이 적격 합병인 경우와 적격 합병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피합병법인 중복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물음 1, 2만 먼저 풀 거예요. 물음 3번이 그 올해 개정돼서 바뀌었다는 내용이 여기 물음 3번 내용이요. 그래서 물음 1번부터 보시면, 물음 1은 합병법인 말복의 세무조정이에요. 말복. 주인공이 합병법인이다. 합병 매수 차손익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적격 합병일 땐 자산조정 계정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출발을 하고, 자료 1을 보시면 중복은 비상장 비등록 제조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엔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중복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대요. 지금 중복은 피합병법인이에요. 피합병법인.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합병 직전에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데, 차변해봤더니 토지가 50만원이고 기회장치가 40만원이네요. 대변에 부채가 50만원 있어요. 그리고 자본금, 주발초, 자기주식 처분이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대차평균이 90만원으로 동일하다. 근데 재무상태표 아래쪽에 중복의 자적을표, 즉 유보를 관리하는 표를 봤더니 기회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 10만원이 있고,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은 승계가 가능한 경우에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자본은 자본금 35만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말복의 합병 시점의 해결 처리는 다음과 같다 나왔는데, 말복은 합병법인이에요. 합병법인의 합병 시점 해결 처리가 토지 77만원, 기회당시 50만원이 됐는데, 합병 직전에 피합병법인의 토지가 50만원이었죠. 근데 77만원이 됐다는 거는 시가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시가로. 근데 기계장치도 금액이 바뀌었죠. 근데 부채 가액은 동일하네요.
근데 대변에 자본금 주발초 같은 걸로 봐서 합병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추정돼요. 돼요? 회계처리를 보고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그리고 그 대차평균액에서 염가매수 차익이라는 게 생겼나봐요. 그럼 순자산보다 더 대가를 더 싸게 사온 거죠, 지금. 지금 중복을 말복이 더 싸게 사온 케이스다. 그래서 염가매수 차익이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이 양가로에 써 있어요. 합병 대가로 지급한 주식의 시가 70만원, 액면 32만원. 그래서 회계처리를 봤더니 액면가액까지는 자본금,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주발초라고 계산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합병 시 자산미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승계했대요. 그리고 합병일 현재 피합병 법인의 유형자산의 시가는 승계 시 가액과 동일한 127만원이래요. 그래서 시가가 77만원, 50만원이다가 양가로 이번에 단서지로 나와있고 3번에 기계장치 감가사업이 10만원 계산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음 1번부터 보시면 물음 1번의 주인공은 합병법인이요. 합병법인의 말복이 적격 합병의 경우와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 세무조정을 해보라 그랬어요. 조금 더 쉬운 비적격 합병부터 좀 볼게요.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 토지와 계획장치를 시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떠올리신 다음에 시가로 승계를 잘했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현재 아주 잘했죠. 공정가액 127만원, 토지 77, 기획 50, 부채 50으로 계산을 잘했어요. 그리고 자본금 주발초도 아주 계산을 잘했죠. 액면가액까지 자본금, 시가까지 주발초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세법상 회계처리도 염가매수차익 7만원이 나오는 게 똑같아요. 비적격 합병일 때. 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적격 합병일 때 그래도 합병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과세 이연제도라는 걸 해야 되고, 이 염가매수차익을 입금 불산입 7만원 마이너스 여부를 통해서 과세 이연을 제도를 하고 5년간 균등한 금액을 입금 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산입, 그때 주의하실 게 합병 등기일부터 5년이기 때문에 등기일을 다시 체크하시면 문제 첫 번째 자료에 1월 2일에 흡수 합병하였다라는 게 별다른 문구 없으면 합병 등기일로 해석하셔야 돼요. 따라서 올해는 그래도 쉬운 케이스로 나왔네요. 7만원 곱하기 5년을 월수로 환산하면 60개월인 것이고, 합병 등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12개월이 돼서 그냥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7만원의 5분의 1은 14,000원의 금액이기 때문에 14,000원 유보. 그래서 비적격 합병일 때는 입금불산을 통해서 5년간 균등 산입하는 과세 이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조금 더 까다로운 게 적격 합병인 경우죠. 적격 합병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중복에 합병 직전에 토지 50, 기계장치 40, 부채 50, 요게 순자산의 장부가액인 것이죠. 그럼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40만원인데 자산조정 계정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빼준다. 근데 장부가액은 합병 지전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토지 50, 기계장치 40, 부채 50을 차감하면 90만원 빼기 50이 돼서 4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수험생들이 한 가지 생각하시는 게 양가로 1번에 기계상각 부인액 10만원을 왜 반영하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적격 합병 시에 중복의 유보가 모두 합병법인한테 승계돼요. 비적격 합병일 때는 승계되지 않아요. 세무조정사항이 대충 말고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반영해야 되지만, 적격 합병일 때는 어차피 유보가 모두 승계된다요. 그래서 자산 조정할 때 굳이 반영하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 합병 시점에 순자산의 시가는 77에서 50을 더하면 127만원이고, 거기서 부채가액 50만원을 빼주면 얼마죠? 갑자기 암산이 안 되네. 77만원이네요. 77만원. 순자산의 시가는 77만원인 것이고, 순자의 장부가액은 40만원이요. 그럼 77만원에 40만원을 빼면 37만원인가요? 37만원. 자산조정 계정이 37만원이요.
근데 말복이 모두 시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자산을 마치 이미 평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산가를 먼저 다운시켜두는 세무조정. 송금산입 자산 조정 계정 37만원 마이너스 유보. 요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그인 세무조정을 떠올리자. 회사의 회계 처리가 연가 매수 차익 IS 7만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입금산이 얼마 해야 되냐면 30만원. 기타 주발 초기 때문에 기타예요. 됐어요. 플러그인 세무조정 37만원으로 끼워 맞추자. 그래서 진짜 플러그인 세무조정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플러그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게 있어요. 이 자산 조정 계정 마이너스면 언제 추인되는 것이냐면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처분자산 비상각자산은 처분을 통해서 추인돼요. 근데 요거에 단서 지문이 뭐가 나와 있냐면 맨 마지막 3번 자료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10만원을 계산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추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인은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DEP를 취득가액과 그 자산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으로 추인을 시킨다. 그럼 이 산식에 넣어보면 지금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인 것이고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시가로 봤죠. 시가. 죄송해요. 적격합병일 땐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50만원 적격할병일 땐 장부가액으로 승계된다. 항상 그래서 50만원으로 보고 자산조정 계정은 지금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조정 계정을 쓰는 거예요. 전부 또 올 37만 자산조정 계정 쓰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통해서 자산조정 계정이 추인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조정 계정만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기계장치가 4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됐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조정 계정은 10만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5분의 1이니까 2만원 나오겠는데 송금 불산입 2만원 유보로 추인이 된다. 이건 요 추인이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추인되는 과정까지 알고 있냐라는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산식은 세법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혹시 일시상각 충당금 기억나요? 일시상각 충당금? 그것도 감가상각을 통해서 추인될 때 같은 논리죠. 감가상각 곱하기 취득가액 곱하기 일상당 충당금 이렇게 추인시키잖아요. 더 원론적으로 보시면 유형자산 KIFRS에서 정부보조금 배워요. 정부보조금 중요하게 배우죠. 정부보조금도 이런 식으로 추인시키잖아요. 맞지 않아요? DEP 곱하기 취득가액 곱하기 정부보조금 아닌가? 산식이 다른가? 내가 알는 게 다른가? 근데 이게 선생님마다 좀 풀이하는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저는 항상 정석 원칙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차대변 이런 거 하고 그게 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빨리 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때 재무회계를 왁구식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왁구식으로.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제가 잘한다라고 착각이 들었지만 그걸 1차 시험장에서 깨우쳤다 그랬죠. 내가 모르고 있음을 1차 시험장에서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분명히 배운 주제 같은데 다 하나하나 새로운 주제 같고 신유형이 떴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근데 나와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동일 주제의 표현이 바뀌었던 건데 제가 그 규정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왁구로 공부를 했으니까. 세무나 재무회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1차 세법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합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론형이 많잖아요. 1차 이론형이 거의 30개고 계산형이 10개이기 때문에 그 이론형은 솔직히 외워서 맞추면 돼요. 외워서 맞추면 돼요 오히려. 근데 계산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계산형을 외워서 맞추는 주제는 주로 소득세예요. 제가 보기엔 소득세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과세는 거 알면 맞추고 세액공제율 뭐 되고 안 되고 하면 맞추고 이런 느낌인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정말 상황을 알고 규정을 알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근데 재무회계는 대부분 그래요. 오히려 대부분 그것도 정말 회계 처리와 규정을 알아야지 주관식 문제를 풀 수 있지 막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요. 종업원 급여 정도?
종합원 계정에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힘들겠지만 그게 더 빨리 가는 길이다. 제가 보기엔 합격하는데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음인 합병이 적격 합병인 경우와 비적격 합병을 구면해서 피합병 모의 중복의 양도 손익을 계산하시오. P 적격 합병일 경우에는 사실 계산도 안 해도 돼요. 피합병 모의 양도 손익 보임세 0으로 볼 수 있죠. 0으로. 근데 0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대가를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순자산 장부가액 빼기 장부가액이 돼서 0이 되는 것이다. 근데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 보시면 대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빼는데 대가를 얼마 받았는지 좀 보시면 대가가 앞쪽에서 나와 있을 때 주식 시가를 받았죠. 돈은 안 받고 주식 시가가 7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토지 기계당치 장부가액 90만원에서 부채가액 50만원에서 이때 유보전액 반영해야 돼요. 10만원. 그게 장부가액인 것이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20만원 나와요. 20만원. 70 빼기 50해서. 그래서 양도손익의 법인세는 20만원. 적격한 필 때는 0. 이 정도까지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추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물음 3번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528페이지에 4번에 합병과 포합주식과 관련된 문제 좀 볼게요. 회계사 17년 최근 기출문제인데 일단 포합주식 전에 좀 배운 내용부터 먼저 풀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비상장 내국법인이 갑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이 을을 흡수합병했대요. 그럼 갑이 합병법인, 을이 피합병법인이요. 합병 등기일은 7월 5일이요. 좀 주의하셔야겠죠. 합병이 단기 중에 일어났어요. 7월 5일. 그 합병 당사법인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정관사 사업연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래요. 각 물음과 관련된 공통자료가 나와 있고 물음은 독립적이래요. 공통자료가 있고 좀 문제를 크게 보면 오른쪽에 추가자료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가자료 1에 따른 물음 1, 2가 있고 또 추가자료 2에 따른 물음이 한 장 넘어가시면 다시 3번, 또 3번 안에 물음이 엄청 쪼개져 있죠. 그리고 공통자료를 써서 추가자료 2와 풀고 공통자료를 써서 추가자료 1과 써서 물음을 풀라. 이런 스토리의 문제구나 라고 문제에 일단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문제 크게 보셔야 돼요. 다짜고짜 이제 공통자료 읽고 막 이렇게 뚜루룩 읽으시는 게 아니라 크게 일단 문제 형태를 보고 문제에 접근하셔야지 잘 읽혀요. 스토리가. 그래서 지금은 물음 1, 2 말고 3번을 먼저 풀 거예요. 물음 3. 그게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음 3을 한번 보시면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위에 추가자료 2를 이용해서 위에 합병이 비적격 합병으로 간주될 경우, 이걸 중요한 단서점이죠. 위 합병이 비적격 합병이 돼요. 그때 다음의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양가로 1번의 내용을 봤더니 합병으로 인한 을이 누구였냐면 피합병법인이었어요.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가액, 순자산 장부가액, 양도손익 한 칸씩 집어넣어라 라고 나왔고, 양가로 2번은 합병과 관련된 합병법인의 19년도, 사업연도 세무조정 하래요. 양가로 3번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의 의제배당, 요 세 당사자 주인공의 비적격 합병 시 과세 문제를 각각 물어봤죠. 이게 전형적인 형태다. 아주 전형적인 형태. 그 다음 이제 또 물어본다면 적격 합병일 때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잘 규정을 보신 다음에 일단 공통자료부터 보야겠네요. 공통자료부터 볼게요. 528페이지에 을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을은 피합병법인이 당상. 유동자산 구축물 토지가 있고 부채가 있어요. 그리고 2번 자료는 합병 직전 을이 보유한 자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으며 부채의 시가는 장부가액과 동일하대요. 합병 직전에 자산의 시가가 나와 있다. 3번에 물음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을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는 별도로 없대요. 그리고 4번에 물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갑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대납액은 또 없대요. 그리고 추가 자료를 봤더니 추가 자료 지금 2번 보고 있어요. 합병 등기 현재 을의 토지 계정에는 취득세와 관련된 유보금액 400만원 있대요. 왼쪽에 공통자료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별도의 언급이 있죠.
토지에 유보전액 400만 원 있다요. 그리고 2번은 갑은 을의 유일한 주주인 병에게 합병 대가로 액면가에 5천만 원, 시가 1억 5천에 갑의 신주를 교부했대요. 지금 합병 대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 1억 5천짜리 줬고 돈 2천만 원도 줬어요. 그리고 병은 을의 주식을 5천만 원 취득했다. 과거에 취득한 주식가에 5천만 원이 나와있고 특수관계는 아니래요. 그리고 3번에 회계처리 나와있네요. 갑과 을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 등기 현재 시가로 취득했다. 중요한 단서 지문이죠. 합병 등기를 이제 시가로 취득했다. 혹시 잘했나 라고 보면 공통자료에 2번 자료에 있는 자산의 시가 유동자산 5천, 구축물 1억, 토지 1억 5천을 왼쪽에 추가 자료 2번의 회계처리 본다면 아주 잘 시가대로 계산을 잘했어요. 부채는 또 장부가액과 시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1번 자료에 있는 부채 8천만 원과 추가 자료 2번의 회계처리에 있는 부채 8천을 아주 잘 계산했다. 그리고 합병 교부금으로 2천을 줬다 그랬는데 대변에 현금이 그래서 2천 빠진 것이고 주식 1억 5천짜리를 줬다 그랬는데 액면가액까지 자본금 5천을 계산했고 액면가액과 시가 차익인 1억 원을 주발표로 아주 잘 계산했어요. 그 차익이 이제 연가 매수 차익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5천만 원을 계산했어요. 이거 비적격 합병 시에도 똑같이 잘 계산한 케이스죠. 그럼 일단 침착하게 물음 3번에 처음 주인공을 못 물어봤냐면 을 물어봤어요. 을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는 대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빼는 건데 대가는 주식의 시가 150과 합병 교부금 20이 합쳐져서 170이 되는 것이다. 원래 근데 두 가지 더 있죠. 원래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한 교부 주식 간주액이 있고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대납액을 떠올리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항상 세무회계는. 근데 이 자료에선 현재 두 개밖에 없구나 라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 거기에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왼쪽에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차변에 자산합계액이 2억 원이고 부채가 80이니까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120인데 거기에 유보잔액이 있어요. 추가 자료에 보면. 됐어요? 120 더하기 유보 4 반영해서 124. 그럼 170에서 124를 빼면 4,600만 원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각사사에 포함돼서 과세가 된다. 됐어요? 대가 빼기 순자산 장부가액이요. 그래서 유보잔액 반영하는 게 그나마 실수 포인트였겠죠. 그래서 한 칸씩 써서 부분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120, 124, 46을 각각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주식회사 갑과 관련된 세무조 하라는데 머릿속엔 비적격 합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계처리에 염가매수차액 5천만 원을 과세 이연제도 하자. 입금불산입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를 통해서 과세를 이연시킨다. 그리고 5년간 균등 산입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합병 등기일이 7월 1일이었다.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5년간이니까 월수로 환산하면 60개월인 것이고 올해 해당되는 월수는 6개월이다. 10일을 쓰시면 안 되고 5천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500만 원 유보예요. 됐죠? 기산점 잘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병의 의제배당도 대가에서 본인의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을 빼면 되는데 대가가 똑같이 170이겠네요. 교부금 주식 이거 의제배당일 때 대가도 두 가지 똑같죠. 170. 그리고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은 추가 자료 2번에서 2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병은 을의 주식을 5천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하고 더 이상 추가 자료가 없으니까 취득가액 자체가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120 170 빼기 50 120 됐어요. 할만하죠? 이 정도까지는 맞춰야 돼요. 추가 자료 2번에 대한 물음 3번은 시험장에 똑같이 났을 때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격 합병일 때도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적격 합병일 때도.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물음 1, 2번에 포합 주식이 있는 경우에 포합 주식이 있는 경우 이 내용을 좀 볼 텐데 적격 합병의 요건 중에 지분의 연속성이라는 요건이 있었어요.
지분의 영속속은 대가로 받은 가액이 주식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 많았다는 기준이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총 대가 중에 80% 이상. 그래서 그걸 좀 산식화 시켜보면 총 대가가 4가지가 있을 수 있다요. 교부금, 주식, 표합주식, 간주액. 그리고 요 논제에서는 주로 법인세 대납액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3가지로만 좀 표현을 잘 할게요. 이 중에서 총 받은 대가 중에서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보통 주식만 있으면 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려운 논제가 뭐냐면 이 주식가액에 일단 포함 주식에 주식 교부 간주액도 포함시키고 포함 주식은 뭐였죠? 합병 직전에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그 주식, 그게 포함 주식이었고 그거는 내가 내 주주한테 돈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때 원칙적으로 그냥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가액에 주식과 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요.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돈이면 이 분자에 들어가면 안 되고 주식이면 분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회사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P, 합, 주주가 있다면 이 주주들은 합병을 통해서 돈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식보다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최고. 사실 이런 자본주의에 물들여져 있는 제 자신이 싫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뭐 생일 선물 드릴 때 현금으로 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걸 깨우쳤을 때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었죠. 어렸을 때야 뭐 이것저것 막 선물도 좀 사드리고 싶고 그죠? 막 화분도 전 사드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날에. 근데 화분을 사드리고 왔을 때 그 어머니의 표정이 잘 좋지 않았죠. 그때 그 원인을 최근에 어린이 되고 깨우쳤을 때 그때 그 마음 아픔 그걸 적용시켜서 주주는 돈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피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적격 합병이 유리하죠. 합병법인 입장에서 적격 합병이 유리하죠. 이 둘은 적격 합병이어야지 과세 이연 제도가 되잖아요. 됐죠? 이 둘은 적격 합병이 유리한 거고 이 주주는 돈을 받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둘이 상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충이. 나는 돈으로 줘. 안 돼. 우리는 주식을 많이 줘야 돼. 이렇게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주식을 많이 줘야지만 적격 합병이 되잖아요. 80% 이상. 그래서 머리를 쓴 게 합병 직전에 포합 주식을 하자. 포합 주식. 합병 주식. 합병 직전에 주식을 발부하고 대가를 돈으로 줘버리면 이 돈을 주주한테 갈 거잖아요. 그리고 합병 시점에는 이제 주식으로만 발부하면 되겠죠. 합병 시점에 주식으로 발부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이 상황이 좀 이해돼요? 이 상황이. 합병 직전에 돈으로 준다. 합병 직전에 돈으로 주고 합병 시점에는 모두 주식을 발부해서 적격 합병으로 만들어버리면 둘 다 그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거래다,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과세관청이 이걸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본거래에 있어서 법인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그 규정은 2년이에요.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첫 번째 2년 규정이 의제배당에서 나오는데 의제배당에서 단기 소가출시 특례를 판단할 때도 감자전 2년 이내에 자본 전입한 무상주였고 또 입금불산이 항목이지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규정이 2년 내에 자본 전입한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라는 규정이 있었고 혹시 저번 특강 시간에 배웠던 청산소득 규정에서도 나오죠. 청산소득 금액에서 거기서 2년 어떻게 나왔죠? 해산 등기 전 2년 이내에 자본 전입한 그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기억나요? 그때 그 자본 전입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청산소득을 다시 높이 과세시켰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합병 등기 전 2년 내요. 2년 내 포합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교부금으로 간주해요. 그걸 무조건 교부금으로 간주해요.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 포합 주식은 무조건 교부금으로 간주해서 적격 합병 요건을 판단할 때 차감해야 돼요. 그래서 산식으로 치면 복잡하지만 이런 산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림을 좀 시켜면 요거는 좀 필기를 해두세요. 포합 주식은 일단 포합 주식의 개념은 합병 전에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샀다. 무조건 포합 주식이에요. 이때는 2년 이런 거 판단 필요 없고 무조건 포합 주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포합 주식은. 근데 포합 주식 안에 합병 등기 전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이 있다면 요건 교부금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건 금액이건 무조건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이 포합 주식은 뭐죠? 포합 주식은 양도 대가로 간주하죠. 대가로 간주하죠. 이거는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 법인세 걸 때 그 대가 4가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거는 2년과 무관하게 모든 포합 주식이 다 대가로 교부한 것으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합 주식은 일단 대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요 적격 한병 판단 시에도 분모 금액이 되고 이게 2가지 써요. 일단 적격 한병 판단 시 분모 금액 돼요. 그 다음에 앞서 배운 내용에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구할 때 대가에 들어가요. 대가에. 그리고 포합 주식 안에 2년 내 취득한 그 합병 등기 2년 내 취득한 단기에 취득한 주식은 교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요거는 적격 한병 판단 시 분자에 들어가요. 분자에서 차감해요. 그래서 이 안에 주식가액을 다운시켜서 적격 한병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겠다. 과세관청은. 이 내용이 가장 어렵다요. 가장 어렵다. 합병에서 배운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어렵다. 포합 주식의 개념이 일단 낯선데 요 80% 판단할 때 규정이 2년이라는 그 규정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으로 넘어서 내용을 체크할게요. 아까 잠깐 뒤에 거 공부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했던 내용이요. 그래서 10장에서 페이지를 어디 피시냐면 272페이지를 볼 거예요. 272페이지. 포합주식이라고 나와있죠. 05번에. 정의를 보시면 포합주식이 뭐냐 체크하셔서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요게 일단 포합주식이에요. 요겐 2년 판단 이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포합주식 자체는 그냥 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다. 근데 이 포합주식을 합병 시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느냐인데 첫 번째 합병 대가에 가산한다는 거예요. 이건 양도손익 법인세 과세 문제에 쓰이는 것이죠. 포합주식에 대해선 자기한테 대가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대가 금액에서 빠진다면 그 금액만큼 양도손익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그걸 막 방지하고자 그 포합 주식의 취득 대가를 합병 대가에 가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 복습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합병 교부분 간주를 3, 4번을 좀 묶어서 연결시키세요. 별도의 목차가 아니라 스토리로 3, 4번을 묶어서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교부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적격 합병의 요건을 내가 80% 이상으로 주식을 줬다고 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합병 당시에 돈으로 주는 대신에 합병 전에 미리 포합 주식을 취득한다면 그걸 전에 돈으로 주고 합병 시점에 주식으로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합 주식을 교부금으로 본다는데
이때 들어가는 규정이 2년 판단이에요. 2년. 이 교부금으로 간주하려면 2년을 판단하셔야 돼요. 2년. 그래서 3, 4번을 묶어서 적격 합병 요건을 판단할 때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 때까지 총 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할 때 여기에 밑줄을 쳐놓으면 합병 법인이 등기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 이걸 무조건 교부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간주 의제한다는 거예요. 주식이건 교부금이건. 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더 어려운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의 금액을 합병 교부금으로 교부한다는데 다음의 금액이 뭐냐면 두 상황으로 나눠져요. 동그라미 1번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했었냐, 동그라미 2번은 합병법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냐라는 건데, 지배주주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제재를 가해야겠죠. 따라서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포합주식을 모두 교부금으로 할 이때는 모두 전액 교부금으로 본다. 근데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이상만 교부금으로 봐요. 그 일정 금액을 아셔야 되는데 2년 내 취득한 주식 중 20%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만 교부금으로 의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20%까지는 그래도 주식으로 볼게. 20% 초과만 교부금으로 볼게. 이거 법 조문 자체가 쓰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사례 2 집행기준 사례를 볼게요. 집행기준은 사실 국세청 내부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법 내용은 아니에요. 너무 집행기준에 꽂히셔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법이 아니다요. 사례 2번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예요.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금 합병을 통해서 주식을 줬는데 교부 간주주식 여기 체크할까요? 교부 간주주식 50. 일단 교부 간주주식이 뭐죠? 포합주식이에요. 포합주식 있는 경우. 그래서 기타 주주가 예를 들어 지분 비율이 3분의 2고 합병법인이 3분의 1인데 교부 간주주식의 50의 내용을 봤더니 합병 등기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한 주식이 30이고 2년 전 취득한 주식이 20이래요. 그럼 지금 교부금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2년 이내 취득한 주식 30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부금으로 간주하는 거. 근데 이게 다시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지배주주에 해당하냐,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느냐. 지배주주에 해당한다면 이 30 전부가 교부금으로 간주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지배주주가 아니라면 20% 초과하는 금액이요. 20% 초과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총 150을 지금 교부했죠. 150 중에 20% 30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이 있느냐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없어요. 딱 20%까지만 준 거예요. 150에 20%. 그 산식은 사례 1에 꽃표시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사례 1 꽃표시. 그게 100 더하기 50 곱하기 20 나와 있죠. 거기에 초과하는 금액이 여기 0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복습할 때는 사례 1번도 같이 한번 보세요. 복습하실 때는.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이제 최종 아래쪽에 지배주주인 경우와 주배주주가 아닌 경우를 보시면 총 합병 대가 분모에 대한 거는 합병 대가 100에 교부 간주 주식 50도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분자의 금액에 100 플러스 그 교부 간주 주식에서 교부금으로 간주하는 걸 빼야 되는데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전액이에요. 전액을 교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액 빼서 80% 판단한다. 근데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엔 20% 초과 금액만 교부금으로 간주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없다요. 150에 20%에 대한 30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주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 게 아까 안 푼 문제예요. 그래서 연습서로 잠깐 오시면 529페이지를 볼게요. (529) 아까 추가 자료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합병 직전에 을이 누구였냐면 을이 피합병법인이었어요. 피합병법인의 주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는데 갑이 있어요. 갑이 누구였냐면 합병법인이요. 지금 피합병법인 주 중에 합병법인이 있다는 거는 이게 포합주식이라는 거예요. 포합주식. 그리고 지분비율이 30%고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고 병은 70%인데 병은 누구냐면 그냥 주식 그냥 피합병법인 주주예요. 피합병법인 주주.
근데 갑은 합병법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분 비율이 합병법인이 30%고 그 밖에 기타 주주인 병이 70%죠. 이걸 보고 뭘 판단하셔야 되면 갑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배주주가 되려면 다른 주주랑 다 비교했을 때 제일 비율이 높은 자가 지배주주예요. 근데 갑이 지금 30%고 병이 70%니까 지배주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갑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구나 라는 걸 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갑은 의뢰 주식을 17년 7월 10일에 취득했으며 병과는 특수관계인데 아니라 나왔는데 17년 7월 10일이라는 날짜에 좀 체크하셔서 뭐랑 비교해야 되시죠 이걸?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보셔야 돼요. 근데 합병 등기일이 어디 나와 있었냐면 왼쪽에 공통자료 위쪽에 문서 단서 지문에 맨 첫 번째 줄 끝에 합병 등기일 2019년 7월 5일 이걸로 2년 땡겨보세요. 2017년 7월 5일이죠. 그 안에 취득했어요. 2년 내 취득한 포함 주식인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지배주주는 아닌 경우 그거를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갑은 병에게 합병 대가로 즉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액면가 20, 시가 4,2에 갑의 신주를 교부하고 1,050만원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였다. 지금 주식도 주고 돈도 준 케이스예요. 그때 포합 주식에 대해서는 갑 주식과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지급 안 했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3번에 합병 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과세 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대요. 물을 봤더니 물은 위에 추가 자료 1을 이용하여 합병 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래요. 이렇게 적격 합병 지분율 판단하는 문제가 세무에게서 좀 나와요. 물음 2는 물음 1의 결과에 따른 병의 의제배당금을 제시하려. 물음 1에서 적격 합병이 나온 경우와 적격 합병이 아닌 경우로 나왔을 때 의제배당금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물음 1 틀리면 2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트요. 그럼 시험장에서 좀 자신이 없다. 넘어가야죠. 이때는 넘어가서 물음 3번을 풀었어야 돼요. 넘어가서. 아까 보면 물음 3이 쉬었어요. 문제 배치도 제가 보기엔 중요해요. 수험생들이 그런 수험장의 정시험상에서 쉽고 어렵고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물음 1, 2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쏟았으면 오히려 시간만 투입하고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결과 이런 걸 세무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모의 형태의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야 되는 거고 물음 1을 보시면 여기 사례에 80%를 집어넣어 보면 문제 지금 교부금을 받은 게 얼마냐면 1,050만원이고 주식으로 받은 금액이 4,200만원이요. 근데 여기에 포합주식 있죠. 포합주식은 친주를 교부하고 교부하지 않고 무조건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 요 가액을 일단 찾아야 돼요. 포합주식 교부 간주에. 요걸 느낌적인 늑병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어디에 요 그림의 해설의 밑에 없으니까 요 해설을 좀 어디에 좀 적어두세요. 지금 병이라는 주주의 지분 비율이 70%였고 갑 지분 비율은 30%였는데 지금 병이 주식으로 얼마 받았냐면 4,200을 받고 지금 돈이라고 그냥 편하게 쓰면 돈이 1,050만원 그래서 5,250만원 이렇게 받았네요 지금. 그쵸? 갑이 지금 포합주식인 경우고 포합주식의 일단 교부간주액은 얼마냐면 이 5,550만원에 자기 지분 비율에 대한 대가요. 70% 중에 30%. 이 가액 중에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교부된 것으로 간주해요. 그리고 7대3으로 나누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면 2,250만원이 떠요. 그래서 요 2,250만원이 포합주식 교부 간주액이요. 됐어요. 요 가액 찾는 게 쉽지 않아요. 포합주식 교부 간주액. 총 70%요 지분 비율 중에 포합주식에 대한 30%요 교부 간주액으로 본다. 그리고 분자의 이제 주식 비율이 80% 이상이 되니까 주식가를 하나씩 더하면 일단 확실한 주식 4,200만원 그 다음에 포합 주식으로 보는 2,250만원
근데 여기서 교부금 간주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2250 중엔 교부금 간주액이 있다. 왜냐면 2년 내 취득한 게 있잖아요, 지금. 합병 등일자 2년 내 취득한 자산이 취득한 포함 주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금 간주액을 빼서 80% 이상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 중에 뭐가 나냐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가 났어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 지배주주에 해당하면 전부 빼면 되죠. 전부 빼면 되지만 지금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 초과하는 금액만 교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요 30%가 괜히 나온 숫자가 아니다. 이 30% 중에 20%는 주식가격을 보고 30% 중에 10%만큼은 교부금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걸 둘로 나눠서 이걸 한 칸 좀 위로 써야겠네. 이거는 주식 간주액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10%가 교부금 간주액. 됐어요. 그럼 일단 30%에 해당 금액이 2250만 원인데 이걸로 그냥 또 친절하게 주식과 돈 가액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요거를 7대 3으로 나눴을 때 1800만 원이네. 요것도 7대 3으로 나누면 450만 원. 그래서 2250만 원이 가액인데 주식이랑 돈으로 나눈 거예요. 2250을 1800이랑 4점으로 나누는데 이 1800을 20%랑 10%액으로 다시 뿌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20%까지는 주식 간주액으로 봐서 주식 비율에 포함시키는데 10%는 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액은 1800분의 30% 중에 20%. 그럼 이게 12가 나오고 이건 자연스럽게 6이 나오겠네요. 이거 450분의 다시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3분의 2니까 3. 얘가 그럼 자연스럽게 150만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 750만원의 가액 2년 내 취득했으면서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 초과하는 금액이 주식이건 돈이건 무조건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주식이건 돈이건. 그래서 이거 150만 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받은 것처럼 보는 것도 다 교부금으로 봐서 750이 돼요. 750. 상황을 이해하라고 좀 뜯어서 표현한 거예요. 뜯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뜯어서 아예. 되게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게 80%가 안 돼요. 80%가 안 되기 때문에 비적격 합병에 해당하는 거고 따라서 비적격 합병 시 의제 배당 금액을 물음 2에서 구하셔야 돼요. 그건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가시는데 80% 판단하는 게 좀 까다롭다. 531페이지에 해설을 잠깐 보시면 주식교부 비율이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에서 합병법인 주식 등의 가액인데 대가의 총 합계액이 4200이라는 숫자는 주식가액이었고 1050이라는 건 교부금이라는 숫자였어요. 근데 2250이 포합주식이에요. 일단 포합주식. 이건 2년이건 2년 전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2250 꽃표시 1 따라가 보면 받은 대가 중에 70대 30으로 안분했죠. 그래서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양도손익 법인세 구할 때도 대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쓰인다 그랬죠. 요 그림 포합주식 2년 내 취득하고 안취하건 대가로 간주해서 적격합병 판단 시 분모 분자에도 들어가죠. 근데 분자에는 좀 애매하니까 빼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긴 더했다 좀 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도손익 법인세도 대가 4가지 중에 하나 들어갔었잖아요. 이때는 2년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자가액 보시면 4200만이라는 숫자는 주식가액이고 2250이라는 숫자는 포합주식 가액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교부금 간주액을 차감한다. 근데 이 교부금 간주액이 샵 1을 따라가면 밑에 내용에 합병법인이 합병 등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가 나왔었죠. 그래서 2년 내 취득한 주식 중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교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총 받은 2250만원 중에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근데 상황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주식가액 돈으로 나눠더라도 무조건 다 교부금으로 한주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교부금으로 한주. 그래서 750만 원이 교부금으로 한주돼서 그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분자에 있는 주식가액이 되는 것이고, 그 비율을 나눴을 때 76%가 돼서 80% 미만이다. 따라서 이 합병은 적격 합병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적격 합병일 때 의제배당을 구하시면 된다. 되게 어려워요, 이 논제가. 합병이 끝이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올해 개정된 거여서 하는 거예요. 개정된 거에서 하는 게 511페이지인데, 그 아까 물음 3번까지 하고 진짜 맞출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 하필 책의 내용이 개정 전이 쓰여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아예 설명으로 할게요. 그냥 마지막 합병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세무액에서 합병 차입의 자본 전입에 대한 과세 문제예요. 이거를 원래는 유학생들도 잘 가져가진 않지만 올해 또는 내년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올해 개정이 됐어요. 일단 개정이 된 이유는 중요하고, 개정이 돼서 더 쉬워졌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정 규정은 사실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지금 현행세법이 더 합리적으로 유도리 있게 쉽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갔으면 좋겠고, 가져갔을 때 좀 쉽다는 거예요. 쉽다. 그래서 합병 차입의 자본 전입은 뭘 공부하시는 거냐면, 원래 합병 당시의 주인공은 3명이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 피합병법이 합병을 해서 소멸됐죠. 그리고 요 주주도 승계되는 애가 있고 승계되지 않은 애가 있겠죠. 근데 이 합병법인이 합병 시 발생한 합병 차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합병 차익은 일단 첫 번째 수험생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게 합병 매수 차익이랑 달라요. 매수자가 빠져있죠. 합병 매수 차익은 이 합병법인이 합병 당시에 계상했던 그 합병 매수 차익인 것이고, 합병 차익은 뭘 의미하냐면 일단 상법상 합병 차익입니다. 상법상 합병 차익에서 달라요. 이 규정은 어디서 배우냐면 입금불산입 파트에서 뭘 배우는데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입금 말씀이 나와있지만 공부를 안 했었다. 그래서 합병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순자산의 시가에서, 이 순자산의 시가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주식을 교부했으면 액면가에, 거기에 돈을 지불한 게 있으면 합병 교부금까지, 그래서 액면가액과 돈으로 준 가액을 초과해서 지불한 그 가액이 합병 차익이라고 하고, 그걸 상법상 의미해요. 상법상 합병 차익. 그래서 책의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책을 잠깐 어디 피시냐면 입금불산입 파트를 피실 건데, 처음 배우죠. 여기 있네요. 30페이지 아까 볼까요? 30페이지 제일 아래쪽 4번에 적혀있죠. 30페이지 4번을 잠깐 보시면 합병 차익 및 분할 차익이라고 나와있는데, 합병 차익, 승계한 재산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뺀다. 이거 순자산 시가예요. 순자산 시가. 거기서 합병 교부금 플러스 합병 교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빼주죠. 그걸 상법상 합병 차익을 의미하고, 이게 입금 불산의 항목이요. 근데 그 아래쪽 박스에 법인세법상 합병 차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오고 있는데, 다만자에 비춰볼게요. 다만 합병 차익 중 합병 매수 차익, 이 합병 매수 차익이 오늘 배운 그 합병 법인의 매수 차익이요. 입금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과세 이연제도에서 입금 불산입하고 5년간 균등분할 산입한 거, 요게 합병 매수 차익이고, 합병 매수 차익이랑 개념이 다르다로 일단 머릿속에 출발하신 거예요. 합병 차익이랑 매수 차익은 다른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이 합병 차익 안에 다른 계정 과목이 있고 또 합병 매수 차익이 있다면, 합병 매수 차익은 입금 항목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합병 매수 차익 또는 분할 차익은 제외한다. 제외자가 입금이다라는 거예요. 입금이다.
위에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다만 제외한다의 의미는 입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합병 차익도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넓게 말하면 자본금. 그래서 의제배당 형태에서 자본금을 무상주에 자본 전입한 그 의제배당 케이스 있죠. 그 자본주 무상 자본 전입했을 때 그 재원을 합병 차익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병 차입의 자본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 문제인데 오해하실 게 이건 피합병법인의 주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주와 관련된 것이다. 합병 이후에 그 발생한 합병 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인공은 얘예요. 합병법인의 주주. 합병 당시에는 새 과세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합병 이후 문제예요. 합병 이후. 합병 시 생겼던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했을 때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논제가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 의제배당이요. 별도의 논제다. 별도의 논제. 수험생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합병 차익을 매수 차익으로 생각한다. 그 생각 하자마자 틀린 거예요. 합병 차익은 순자산 시가에서 액면가액 플러스 교부금 합계액을 차감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했을 때 과세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건 이제 안 어려운 게 의제배당 내용 잘 떠올리시면 익불 항목을 자본 전입했다. 의제배당 아니다. 입금산이 항목을 자본 전입했다. 의제배당이다. 요거예요. 그럼 합병 차익 안에 입금불산의 항목이 있고 입금산입 항목이 있다는 건데 비적격 합병일 때는 무조건 입금불산 항목이 주발초예요. 주발초.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거. 주발초고. 합병 매수 차익은 뭐죠? 대가와 순자산 시가와 차이예요. 그래서 이 합병 차익에는 주발초와 합병 매수 차익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합병 차익은 비적격 합병일 때 주발초나 합병 매수 차익의 합계액을 결과적으로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도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비적격 합병일 때 하고 있어요. 일단 비적격 합병일 때. 그래서 비적격 합병일 때 주발초를 재원으로 자본 전입했다. 의제배당 아니다. 합병 매수 차익을 자본 전입했다. 의제배당 이다예요. 그럼 문제에서 의제배당 금액을 구해라. 합병 매수 차익 자본 전입한 금액 계산하시면 돼요. 의제배당처럼. 굉장히 심플하죠. 문제 보시면 518페이지 볼게요. 연습서예요. (518페이지에) 물음 3번 잠깐 보시면 2019년 12월 31일이요. 보시면 이 문제에서 합병 등기일이 언제였냐면 1월 2일이었어요. 합병 당시 과세 문제가 아니고 합병 이후 과세 문제인 12월 31일에 합병 시 계상한 상법상 합병 차익 체크하세요. 상법상 합병 차익. 합병 매수 차익 아니에요. 상법상 합병 차익인 주발초 38만원과 염가 매수 차익 7만원을 자본 전입했대요. 여기도 주발초랑 염가 매수 차익, 세법상 합병 매수 차익이랑 동일한 염가 매수 차익 두 개 나와 있죠. 근데 이걸 굳이 검증해 보면 앞에 잠깐 넘어가 보셔서 2번 자료를 보시면 2번의 양가로 1번 규정에 합병 대가로 지급한 주식은 70만원이고 액면가액은 32만원이래요. 그리고 돈은 안 줬어요. 그럼 액면가액이 지금 32만원이고 돈은 0이에요. 그리고 순자산 시가 계산해보면 77만원 더하기 50만원 빼기 50만원에서 77만원이요. 77만원에서 32만원을 빼시면 35만원인가요? 이게 45만원인가? 45만원. 45만원이 상법상 합병 차익인데 그 구성이 주발초가 38만원인 것이고 염가 매수 차익이 7만원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합병 차익 산식은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는 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줘질 때도 많아요. 순자산 시가 77만원에서 합병 액면가액 뺀 그게 합병 차익이다. 근데 합병 차익 45에 주발초가 38만원이고 합병 매수 차익이 7만원이래요. 그거를 자본 전입했다. 그래서 무상주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긴다는데 물음을 잠깐 다시 보시면 이제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 배당의 무상주 수령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적격 합병의 경우와 비적격 합병의 경우로 나누어 계산하시오 나왔고, 단서 지분에 배당은 무상주 수령 시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고 차입금도 없대요. 일단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입금 산입, 의제 배당, 유보 세무조정 하라는 의미고, 차입금이 없다는 건 수입 배당금 입금 산입했을 때 그 차입금 상당액을 차감하지 말라는 거죠. 단서를 통해서 규정이 보여야 돼요. 자, 근데 비적격 합병일 땐 너무 쉽다. 주발초 입금불산이 항목이니까 이걸로 자본 전입한 거 의제 배당 아니다고. 합병 매수 차익은 입금 항목이요. 요게 어차피 이익잉여금을 하겠죠. 합병 매수 차익 이익잉여금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수익이니까.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했을 때 생각해보면 입금이잖아요. 그래서 합병 매수 차익은 입금 항목인 것이고, 입금 항목을 자본 전입했을 때 의제 배당이요. 근데 지분율이 나왔으니까 지분율만큼 곱한 7만원에 7천원이 의제 배당 금액이요. 정말 쉽죠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이건 0. 무상주 의제 배당처럼 입금 항목으로 받은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7천원이 의제 배당 금액이고, 여기에 수입 배당은 입금 불산입 하시면 돼요. 근데 적격 합병일 때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시간이 없다, 자신이 없다, 비적격 합병만 일단 풀자 해요. 그래도 점수가 배점이 꽤 있을 거예요. 일단 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도 비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 구하는 거랑은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순자산 시가에서 액면가의 교부 합계액 빼시면 똑같이 45만원인데, 적격 합병은 저희가 앞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좀 떠올리면 피합병법인가 피합병법인 주지가 모두 과세 이연돼서 과세가 전혀 안 됐잖아요. 모두 미실현 손익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적격 합병일 때랑 적격 합병일 때 똑같은 재원으로 무상주를 하더라도 과세 문제 차이가 생겨요. 적격 합병 과세를 안 해서 요 의제 배당을 통해서 과세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 과정과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스킬적인 측면에도 이거는 외워서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적격일 때 합병 차익은 똑같이 비적격 합병이랑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저 구성 항목이 다르다요. 이 45만원의 구성 항목이 다르다. 비적격 합병은 주발초랑 합병 매수 차익 두 개밖에 안 생겨요. 근데 적격 합병일 때는 구성 항목이 과세된 잉여금이 있고, 요거 어디 필기하세요.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이 있다.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자본 전입하면 의제 배당인 것이고,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가지고 의제 배당하는 것인데, 본래 종전 규정에 요거의 순서가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규정 일단 외우는 게 어려웠고, 하나로 틀리면 틀리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제껴섰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쉬워져서 과세된 잉여금 3가지만 외우세요. 이것만 외우면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외우면. 과세된 잉여금. 과세된 잉여금이 첫 번째 자산조정 계정이요. 저희 적격 합병 배울 때 배운 자산조정 계정. 자산조정 계정 어떻게 구했죠? 순자산 시가 빼기 순자산 장부가액이요. 두 번째로 피합병법인의 자본 잉여금 중 입금 항목.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통해서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모든 잉여금과 모든 자본, 모든 자산, 모든 부채가 다 승계됐어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은 그 잉여금 중에서 입금 항목인 자본이익은 대표적인 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에요. 이번에 대표적인 예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떠올리세요. 근데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3번은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이요. 이거 무상주 의대배당 구할 때 다 입금 항목인 거 그거 복습이요. 입금 항목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익 자기 입금 항목, 이걸 재원으로 무상주했다 입금 항목이었고 의제 배당이었죠. 그리고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을 종전 규정을 통해서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3가지를 찾고 45만원 총액에서 합병 차익 총액이 45잖아요. 총액에서 과세된 잉여금 차감하면 요게 나와요.
됐어요. 추정해서 살 수 있다. 쉬워졌다. 총 합병 차익에서 과세된 잉여금 3가지 지원을 찾으면 나머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이 절로 구해진다. 절로. 자, 그럼 결론을 통해서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전입했다. 이거 의제배당인 것이고,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부전입했다. 의제배당이 아닌 건데, 종전 규정에 이 합병 차익을 45만 원을 전부 전입할 수도 있고 일부 전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전입했을 때 과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어느 것부터 빠졌지? 라는 과세 문제가 있어요. 이 45만 원 중에서 이거부터 빠졌는지 이거부터 빠졌는지 이거부터 빠졌는지 순서를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순서 외우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일부 전입했을 때. 이게 항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과세지 잉여금도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 7가지 순서를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다 논리는 있겠지만 그 논리하는 게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외웠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일부 전입했을 때 개정된 세법이에요. 무조건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부터 먼저 빠졌다요. 무조건 순서. 그 다음에 과세된 잉여금이 빠졌다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이거 일부 전입 시 순서. 그래서 일부 단본 전입 나와도 이제는 쉬워졌다. 그냥 다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에서 빠졌고 나머지가 과세된 잉여금에 빠졌구나. 그래서 순서를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문제 아까 이어서 보면 적격합병일 때 진짜 끝났어요. 마지막 힘을 내시면 아까 물음 3번에서 합병차익 주발초 38만원과 연가매수 7만원을 자본 전입했는데 이때 적격합병인 경우에 무상주 수령과 관련된 주 배당의 세무조정을 해볼게요. 그럼 적격합병할 때 합병차익 똑같이 45만원 똑같은데 그 45만원의 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원이 다르다. 그래서 재원이 자산 조정 개정 피합병법인의 자잉준 입금 항목 이익잉여금이 입금 과세되는 항목인 것이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찾자예요. 첫 번째 자산 조정 개정은 문제에서 어떻게 찾냐면 517페이지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피합병법인의 자산 합병 당시에 시가 순자산의 시가 빼기 순자산 장부가액이요. 순자산의 시가가 아까 77만원 더하기 50만원 부채 50만원 뺀 77만원이었고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위쪽에서 50만원 더하기 40만원 부채 50만원 뺀 40만원이었어요. 자산조정 개정이 37만원이요. 요건 뒤에서 계속 구하는 방법이 그래도 나와있어요. 자산조정 개정.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합병진천의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1번 자료에서 자료 1에 지금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자본금 주발초 자처의 이익 있죠. 피합병법인의 자잉중 입금 항목 자기주식 처분이 5,000원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이익잉여금이 4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된 잉여금 3가지예요. 이게 요거는 찾을 수가 있어요. 이 2개는 그냥 자료 보고 찾을 수 있고 요건 좀 계산해야 돼요. 자산조정에는 계산하고 이 2개는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별도로 계산하는 거 아니라 찾는 거다. 그냥 찾는 거. 숨은 그림 찾기다. 합병 직전에 자처이익 있었네. 합병 직전에 이익 있었네. 여기 합계액 내보면 41만 5천원이죠. 그럼 45만원에서 과세된 잉여금 41만 5천원을 빼면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이 3만 5천원이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굉장히 쉽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일부 잔입하면 이거부터 빠지고 3만 5천원도 빠지고 나머지가 4만 5천원 빠진 것으로 본다. 그게 개정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냥 전부 잔입한 케이스예요. 45만원을 전부 잔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순서까지도 중요하지 않고 요 41만 5천원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의제배당 3만 5천원을 무상주로 한 건 의제배당 아니다. 그거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지분율 곱하면 의제배당이에요. 그냥 10%. 그래서 잠시 해설을 보시면 521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521페이지 521페이지에 맨 위쪽에 표가 종전규정이에요. 요 1, 2, 3, 4, 5
또 다른 항목이 있었을 때 7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7가지 항목의 순서대로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었죠. 이 규정 삭제됐어요. 삭제. 지금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먼저 자본 전입하고 그 다음 과세된 잉여금을 자본 전입한 것으로 본다. 요 규정 한 줄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순서를 알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과세된 잉여금 항목 3가지만 잘 찾자요. 잘 찾자. 그래서 요 41만 5천 원을 자본 전입해서 받은 그 잉여금은 의제 배당이다. 이게 10% 하면 4만 1,500원인데 어차피 지금은 전부 잔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해설에 나와 있는 거랑 정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2번에 무상준실원세 의제 배당 금액 보시면 적격 합병일 때 37만 원 더하기 5천 원 더하기 4만 원 써 있죠. 보여요? 37만 원 더하기 5천 원 더하기 4만 원. 37만 원 자산조정 계정. 5천 원 자기주처분이익. 4만 원 이익여금. 요걸로 무상주 받은 거 41만 5천 원 곱하기 10%가 의제 배당이고 3만 5천 원으로 받은 건 의제 배당이 아니다. 그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답은 같다. 지금은 전부 잔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답이 같은 거고 일부 전입하면 이제 종전 규정이랑 답이 달라져요. 일부 자본 전입했을 땐.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이거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정말 규정을 취지를 이해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럼 다시 첫 시간으로 들어가 있어요. 7시부터 배운 적격 합병 취지부터 쭉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내용인데 개정세법으로 인해서 스킬만 하셔도 좀 풀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 스킬만 하셔도. 그래서 오늘 합병 고생 너무 많으셨고 특강 여기서 마칠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세무회계 본강의가 있잖아요. 그때 접대비부터 나갈 거예요. 접대비부터. 그래서 접대비 좀 힘있게 공부하시고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